그러니까 공부 잘하는데 싸움도 좀 잘하는? 다 같이 척한다지. 지금의 안 언니를 있게 한 것은?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 지금은 나랑 이렇게 한 거. 우리 엄마 아빠? 나 너무 놀라서 지금 촬영 못 하겠어. 지금 뭐야? 안녕. 동생들. 전 동생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동생들 더 많아. 보여줄까 대시보드? 봐봐봐. 시청자층 연령대 동생들이 더 많어. 반말이 예의 없을까봐. 예의 없. 뭐 원래 예의 없는데 뭐. 괜찮아. 부사장님이 MC가 돼서 대표님 인터뷰를 하실 거예요. 저 인터뷰? 네. 무슨 MC? 인터뷰? 인생 스토리를 오늘 들어보려고. 근데 별로 안궁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할라나? 본인은 안 궁금한데 우리 동생들이 궁금할 수 있지.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하는 김에 좀 자세히 해보지 뭐. 제가 뭐 순서대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안 언니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 일단은 약간 시골 출신 같아, 느낌이. 딱 그렇게 보여? 나는 대한민국 강원도 중에 삼척. 가족관계는 일남 사녀 중 셋째 딸. 딸, 아들.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녀가 5분이나 계셨으면은 금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 되나요? 그때는 먹고 살만하지 못하니까 내 아들 하나까지 낳지. 아니면 피임했었겠지. 우리 금수저 아니고 흑수저. 일단 우리는 외식을 안 해봤어, 나는 정말. 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먹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서양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스파게티,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거 못 먹어. 느끼해서. 너무 불쌍해. 뭐야. 이거 갑자기 막 되게 눈물 나는 아니, 진짜 뭔가 느낌이 나는 별론데? 불쌍한데?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체형에 맞게 내 나이에 맞는 옷 사는 거. 다 물려 내려와서? 그치, 첫째가 있고 둘째 주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얌전한 아이는 아니었죠, 일단? 아들이 안 생겼나.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동네 애들이랑 남자애들 지어받고 그랬지. 뭐 그 당시 장래 희망이라든지 장래 희망이라고 따로 없이 그냥 서울 가는 거? 아니 서울 가는 것도 희망이 아니었어. 나는 서울에 지하철 있고 아파트 그거 잘 몰랐어. 너무 시골 자라서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냉장고를 샀나? 집에 냉장고 들어왔나? 그럼 한마디에서 내 나이가 53인데 당연히 그렇지. 본인 엄마 뻘이 엄마 뻘. 아니 그래도 냉장고가 그전에는 그 음식을 어떻게 반찬 놓는 뭐라고 하지? 그 찬장. 나 너무 놀라서 지금 촬영 못 하겠어. 지금 뭐야? 그럼 장래 희망 일단 냉장고를 살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겠다. 뭐 약간 이런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대학생 때. 대학교 때 성적은 안 좋았지. 거의 학교 안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뭐 고등학교 때 성적 좋았냐? 고등학교 때 성적 별로 안 좋았지. 늦깎이 공부였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 늦깎이 공부. 뭔 소리야? 학력고사 시절이야 우리는. 어따대. 그때 수시가 없어. 뭔 소리야 수시가. 저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동생들 언니 말라도 되겠지? 그때 뭐 국민학교였어요? 소학교였어요? 국민학교 그 연애 얘기는 왜 빼먹어요? 연애는 안 했어.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보통 대학생 때 흑수저에 뭐 공부도 안 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했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는? 크게 한 건 없는 것 같고. 뭘로 썼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농 안에 엄마 지갑 있으면 엄마 지갑에 돈 주워가 썼지. 손버릇도 나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일단 대표님 근데 실패한 경험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실패 사회생활에서 없어. 없죠. 없는 것 같아.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터닝 포인트가 없는데. 계속 직진이야. 그냥 직진 중이잖아요. 직진 중. 아직 직진 중. 저랑 사업하다가 터닝 포인트 생기고 막 실현하면 되게 우울한데. 대학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안 했어. 나는 전문대 나왔거든. 전문대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야. 전기대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지면 후기대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지고 그러면 전문대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금 흑수저로 했지. 이 재수해줄 여건이 안 됐거든. 이 뷰티 쪽에 미용학과가 최초로 생긴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전문대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방통대 하고 학점하고 그다음 다시 석사 들어가고 박사 들어가고. 뒤늦게 공부 열심히 하셨네. 겁나 열심히 했지. 25, 6부터 공부 시작했어. 아이고. 그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한 3시간 자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고. 예를 들어 뭐 중국어 같은 경우도 독학을 했거든. 중국어에 대한 인정하죠. 인정하죠. 독학을 했는데 외웠어. 독학으로 거의 책을 쓰셨더라고 보니까. 다 정리하셔가지고. 아예 통째로 외우고 자기 전에도 아예 틀어놓고 또 차 딱 시동 걸면 바로 중국어 나오고 하루 종일 중국어 듣는 거야. 근데 중국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 나라 언어를 내가 구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인사말부터 외워서 갔었지.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은 다음에 갈 때 축사나 이런 거 할 때 한국어로 하지 말고 정말 중국어로 해야겠다. 그래서 15분 정도 축사를 달다 외워갔지. 그래서 외워서 축사를 하고 기립박수 먹고 갔지.
근데 재밌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냥 뭐 이렇게 정리된 걸 봤는데 페이지 수가 뭐 몇백 페이지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어떻게 했냐면 모든 중국어를 내 나름대로 이미지를 해서 그걸 외웠어. 중국어를 모든 거를 형상화했어 한자를. 그 딱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게끔 내가 다 풀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칸? 보다 칸 이렇게 하잖아. 생긴 게 그잖아. 재밌었어 일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었고 그리고 어쨌든 미용학과를 나왔을 때 거기서 가장 성공하려면 교수가 되는 거잖아. 교수가 되려면 일단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석사 박사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화장품 시장의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약간 그럼, 이런 대의를 위해서였고 대의를 위해서 한 거지. 대의를 산 뭐 돈 거고. 많이 벌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대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아니 벌리네. 보통 그러니까 보통 흑수저들은 막 그런 욕망이 가득하던데 나는 돈 많이 벌었던 생각. 아니 얼굴에 써 있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 일단은 정말 이 일이 좋아 나는. 이 일이 좋고 그쵸. 일을 하면서 되게 즐겁고 나랑도 잘 맞고 그다음에 화장품 효능 평가 기관을 하게 된 거는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 대학 교수로 있다가 에스테틱 샵도 있었었고 아카데미도 있었었고 여러 사업 동시에 있었었거든. 이제 그럴 때 이제 화장품 법규가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맞춰서 화장품 연구하는 기관을 했지. 그때 한국에 처음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제가 법으로 시행됐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상 효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오픈하게 된 거지. 지금의 안언니를 있게 한 것은?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 지금은 나를 느끼한 거?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원초적으로 넘어가 너무 원초적으로 자 들어갔나? 넘어가 지금의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직 멀었지 한참 멀었지. 금수저 코스프레에 대한 생각은? 굳이 그렇게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뭐 자기 만족은 될지 몰라도 올바르지는 않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좋지 거짓이나 가식으로 본인을 포장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재력도 있고 금수저다라고 해서 어떤 뭐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이거 코스프레 아니야 이거 금? 오늘은 코스프레 중 아이고 뭐 치마도 이거 금 발랐나 봐. 나 뱀인 줄 알았잖아. 씨 뱀인 줄 알았어 뱀. 부담스러워. 내가 생각하는 삶의 진짜 가치는? 대표님이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나를 알고 나와 관계가 좋은 나와 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거 행복하게 살게끔 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 들어가지만 그래도 아니, 주변 그거부터 얘기하셔야지.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지. 그래야지 좋네. 나한테 손 안 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즘에 고민. 요즘에 고민? 근데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그렇죠. 늙어가는 거, 그건 좀 그렇죠.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 음, 인생을 100으로 보면 딱 지금 반산 느낌. 제 2의 인생은 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뭐, 될까? 지금까지 반 100살로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 고 열심히 사신 것 같아. 엄청 열심히 살았어. 그렇죠. 20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년, 70년. 뭔가- 그래, 인수가 아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때까지도 이래요? 그럼 해야지.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있으세요? 죽을 때까지. 내가 회사를 접고 싶은 그런 그건 아니야. 회사에서 과로로 죽으면 그거는 약간 좀 아이, 그래도 그 회사에서 귀신으로 일하다 죽는 건 아니다. 귀신으로 나타나고 막 이러면 진짜 그래. 그거 최악인데. 최악이야. 근데 MBTI 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 회사 누구나 죽어. 아, 예를 들면 나는 애도 강의하다가 배가 아파서 애 날아가서 애 낳았거든. 이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육아휴직을 따로 써본 적이 없어. 딱 37이라고 하지. 37에 20일. 21일만 딱 쉬고 그다음에 또 일을 했어. 육아휴직 쓰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었지?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아니 우리 회사는 아니 지금 밑밥 깐 거 같은데 나처럼 되려면 육아휴직 쓰지 말고 21일이 최대 휴일이다. 나처럼 하려면 그렇고 우리 회사는 여성 기업으로 특화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90%가 여성이야. 그리고 나도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은 다 돼 있어. 육아휴직 1년 쓰고 1년씩도 사용도 하고 단축 근무도 하고 나는 그건 장려.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효율적인 게 맞나 싶었는데 또 그게 요즘 이제 시대에는 사실 당연한 거기도 하니까 오히려 단축 근무도 약간 팀장급들 이상들은 그런 것들을 권하는 거? 왜냐면
잘못하면 경력 단절이 되거든요. 그런 인재들 안 놓치려고 그럼 하는데 대표님이 워낙에 강하게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육아휴직을 쓸 단계가 되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허리 부분에 있는 직원들이거든. 그쵸. 신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면 회사도 굉장히 큰 손해인 거고 그럼 그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나는 21일밖에 안 쉬었지만 직원들을 푹 쉬라고 한다고. 굉장히 뭔가 아파하는 아니 진짜. 아, 듣는데 왜 내가 불편해 이거 자꾸. 20대 혹은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위치에 잘 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응원을 하고 그 위치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친구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인생은 아직 멀었어. 100년까지 살려면 인생의 5분의 1밖에 안 살았거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좀 더 나은 나가 만들어질 거야. 반백년 사신 분이 말씀하신 거 되게 신뢰간다. 맞아. 이 친구들은 5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그치. 좀 많이 되게 아니 근데 인생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와닿았어. 이 얘기 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나는 결혼제도 잘못했대. 내가 늘 얘기하지. 하지 마. 아니 결혼제도 정말 잘못된 거야. 아니 인생이 100살까지 사는데 20대 때 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 그 사람이 결혼해서 평생 살아야 되잖아. 미친 거 아니야? 자꾸 저희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육아휴직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이거 밑밥이야. 다 하지 마. 아니야. 다.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안 맞는데 생판 남이 20대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아. 그러니까 법으로 묶어놓은 거잖아. 결혼 제도로. 그걸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 아닌가요? 사랑은 3일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20대들은 아직까지 안 늦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충분히 너도 할 수 있어. 반백년 사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 듯. 자, 아니 근데 나만은 왜 물어봐? 해도 돼? 이제 저도 있어요. 그래? 저도. 저도 똑같이 물어보시면 돼요. 태어난 배경. 고향은 인천이고 그 다음에 평범한 회사원의 아들로 태어나 그냥 서울로 가겠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살았던 인천에 거나? 저는 뭐 완전 흑수저 아니고 좀 살았나 보네. 그냥 흑인데 살짝 구운 거? 도자기 정도? 도자기 정도? 유년 시절은 저는 예를 들어 일단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나 저희 집은 근면성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회사 퇴직하시면서 한 말씀이 법인카드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난 그때 그게 근면성실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법인카드 쓰고 그거에 뒤에 0 2개 붙여서 매출로 일으켰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셨을 듯.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출근하셨던 게 새벽 한 6시?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유년 시절부터 뭐 이렇게 경시대에 나가지고 뭐 이렇게 우등상 받고 이랬다. 그랬어? 아니 뭐 그런 사례가 있다 뭐 이 정도.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 이런 거. 반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약간 리더십이 좀 강하긴 했는데 약간 강압적이었어. 선생님보다 더 혹독하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어조비 아니었어. 어제가 아니었어. 지금은 자신감을 잃어서 어조비가 된 거고. 그냥 공부 잘하는데 싸움도 좀 잘하는? 다 갖춘 척 한다 그지. 약간 선생님이 묻건데.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대학생 생활. 저는 이제 생명과학부라는 데를 갔는데 제가 이제 생물, 화학 이쪽을 좋아했으니까 큰 꿈을 키웠지. 내가 그러면 나중에는 유전자 조작을 한 어떤 동물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상을 구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가보니까 너무 기술이 너무 떨어졌더라고. 제가 꿈을 이루려면 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원을 박차고 나와서 증권맨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권사를 가려고 준비를 했죠. 연애는 저희 와이프가 첫사랑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첫사랑. 이제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 이제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내가 첫사랑 아니었나 이러면서. 전 여친. 전 여친 댓글 막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안 돼. 사회생활. 제가 이제 기업은행에서 만든 증권사에 있었는데 제 능력이 엄청 뛰어난 줄 알고 그때 사장이 바뀌었는데 제가 운영부서를 없앤다 그러길래 전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뛰쳐나왔어. 근데 나왔더니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가 첫째 돌이었어. 말을 더 못 잇겠네. 너무 슬퍼서. 나에 대한 객관화를 그때부터 시작했죠. 너가 이 회사에 위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너가 이런 연봉을 받는 거지. 너가 이제 홀로 나가가지고 이런 연봉에 사람들이 과연 너한테 이 돈을 주고 널 쓸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고민? 그런 걸 처음 했어요. 처음.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그렇게 생존을 했더니 이제 메리츠 증권이라는 데 가서 이제 꽃을 핀 거? 그게 터닝 포인트였죠. 메리츠에 간 거. 16년 1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다녔어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선물을 자주 주시는 회장님께서 얼트루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거 진짜 잘 되는 건데 아깝다. 그 정도 매출 가지고는 회사를 할 수가 없는 매출이었어요. 제가 화장품 회사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마케팅 회사부터 리뷰 평가 회사, 뭐 유통 회사 다 투자했으니까 자신감 있게 했는데 직원들 월급 준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그러니까 월에 막 한 5천만 원씩 회사에다가 돈을 넣는데 제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3년 정도 했죠, 거의. 어느 날 전혀 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게리피티라는 데서 제가 만든 앰플이 1등을 했다는 거, 드라벨을 받았대. 저는 또 이제 광고 파는 줄 알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 갑자기 계속 전화가 오고 계속 메일이 오길래 그러면 일단 1등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금융에 있다 보니까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다 같이 모여서 보다가 1등이 됐길래 감사 인사를 왔지. 그래서 처음 이 촬영하고 있는 이 방에 저쪽 자리에 앉아서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방에 처음 인사를 하러 왔거든.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1등을 했잖아, 비라벨. 나도 궁금하지. 그래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무슨 젊은 남자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인스타가 있더라고, 인스타그램이. 근데 얼트루 대표야. 참 안 됐다. 애들 키우느라고 정말 힘든가 보다. 좀 도와줘야겠다. 딱 들어올 때부터 딱 주눅이 딱 들더라고. 여기 어떻게 주눅이 안 들어, 이게. 주눅 들게 만들어 놓고선 그 뒤로 1년에 1cm씩 어깨가 좁아졌어. 맨날 와이프가 걱정해, 어좁이라고. 그러다가 어쨌든 기회가 돼서 회사에 이제 함께하게 된. 와가지고 제가 오히려 얼트루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금융 전문이니까 뭐 고객사분들이 M&A나 투자 유치 관련해가지고도 문의하러 오시고, 다른 제조사나 제가 투자한 회사들 그쪽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오거나 왔다가 임상을 맡기기도 하고, 네트워크 쪽으로도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아졌어요. 항상 뭐 가끔 취하면 말씀드리는데 감사하다고. 맨정신 얘기를 안 한다. 안 언니 덕분이다. 정말로 안 언니 덕분이다.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한번. 저 이런 거 뭐 100번이라도 해야 돼요, 저는. 가짜의 삶, 내가 아닌 삶. 아까 금속 코스프레 한 거. 요즘에 막 이슈 많은데 가짜로 자기가 더 있어 보여가지고 할 게 사기치는 거 말고 없거든. 내 취향이 높아지고 내 어떤 능력치가 올라가서 자기가 객관화했을 때 내가 여기서만 10억 받는데 딴 데 가도 10억 이상 받아. 이러면은 그럼 금수저보다 더 좋은 거지. 내 능력이 큰 거니까. 그걸로 뭐 코스프레 하면서 살면 나중에 후회해, 100%.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20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년 뒤에는 저는 경영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엔젤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경영한 경험이 없었던 거. 투자자로서는 돈 투자해놓고서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서. 그거를 지금 되게 많이 느껴요. 예전에 해보니까 어렵지. 너무 어렵고, 지금도 우리 회사에 투자한 친한 분들께 맨날 죄송한 말씀을 항상 요거 잘라가지고 약간 돌려야 되겠다, 약간 울어야 되는데 약간 20대 혹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어린 친구들은 뭐 자산이 너무 막 가격이 올라서 영원히 못 살 거니까 그냥 나는 지금의 삶을 즐기란다. 근데 못 그래. 있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 90년대생이 이 책을 읽고 그거에 반대로만 살면 큰 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 70, 80년도생들이 90년생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그들의 어떤 90년대생이 이러니까 조심해. 야, 얘네들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래. 막 이런데 그 책대로 읽었는데 90년대생이 전혀 안 그렇게 움직여. 막 나랑 비슷해. 그러면 공감이 더 많이 갈 거야. 기회가 더 많이 온다고. 그러면 더 많이 버는 거지.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니? 반백년 하신 분은 읽으실 필요가 이제 없고. 그거 읽으셔서 뭐 하시려고, 그거를. 책이 안 보여. 나 요즘 책을 못 읽어. 근데 이거 몇 분이나 나가요, 이거? 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알았어. 나 이거 보니까 막 뒤에 막 악마의 편지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지. 열심히 한 안 언니 막 아니야. 화장품을 구하러 왔다 약간 이런 거고, 저는 막 꼰대처럼 막 90년대생의 반대로 살아라 이것들아 막 약간 이런 느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하여튼 편집본은 확인하고 나가고. 나한테는 확인하는데. 아까 우리 와이프가 첫 번째 사랑이면서 마지막 사랑 꼭 그거 그건 편집도 없애. 꼭